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걸릴수록 캐리어의 속도, 즉 전자의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이미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자의 이동도, 즉 모빌리티를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전자의 속도에 보다 정확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모스펫의 드레인 커런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이 핀초프 영역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을 살펴보고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전자에 가해지는 일렉트릭 필드, 즉 수평한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전자의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학부 때 배웠듯이 전자의 속도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결정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하지만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직선 형태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학부 때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로 가정했던 전자의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선형이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속도가 일렉트릭 필드가 낮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선형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세지면 세질수록 점점 그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도 학부 때 배웠듯이 스캐터링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렉트릭 필드가 세지면 세질수록 전자와 실리콘 원자 혹은 도펀트들 사이에 강한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즉 전자의 속도를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한 일렉트릭 필드의 구간에서는 전자의 속도가 생각만큼 증가되지 못하고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에 대한 모델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식을 우리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정확한 벨로시티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요. 결국 전자의 속도와 가해지는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츄레이션 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다음과 같은 관계 모델, 즉 전자의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단 하나의 변수, 모빌리티라는 변수를 가지고 표현했던 이 모델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은요, 다음과 같이 만들 텐데요. 우리가 전자의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물리적 현상들을 고려를 해서 모든 스캐터링 현상 같은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더 정확한 수식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다면 당연히 모델이 또 복잡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수식은요. 결국 이렇게 점점 세츄레이션 되는 형태의 커브를 가장 간단한 형태의 수식으로서 근사시켜 만든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물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이 커브의 형태를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사용할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모델은요. 어떤 특정한 값 이하의 일렉트릭 필드의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점점 세츄레이션 되는 형태의 관계식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때의 모빌리티를 이펙티브 모빌리티로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모빌리티와는 당연히 다른 값으로 결정이 될 테고요.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의 일렉트릭 필드 세계에서는 전자의 속도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된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모델과 동일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계점이 좀 불연속적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일렉트릭 필드에 이셋을 대입해보면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셋일 때의 속도가 바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셋의 크기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드레인 커런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수식 유도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퀘어로 모델을 유도할 때 우리가 수평한 방향의 전류 성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고 여기에 전자 속도에 대한 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때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수식 전개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고,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듯이 전자의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즉 이펙티브 모빌리티와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분모의 형태가 이 부분이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될 테고요. 이러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도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퀘어로우 모델의 유도 과정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쉽게 그냥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최종적인 결과만 살펴보면요, 스퀘어로우 모델에서 얻었던 결과에 추가적인 항이 더 앞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때문에 어떤 항이 생기는데요, 잘 보시면은 결국은 이 항이 어떠한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이 전체적인 이 앞의 항은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 말은 즉 드레인 커런트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원래 스퀘어로우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감소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레인 커런트의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는 시점, 즉 VD 셋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기 이전, 즉 리니어 리전에 대한 식을 우리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유도를 했고요.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드레인 커런트를 ID 셋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ID 셋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전자의 속도는 우리가 V 셋으로 고정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에서 유도한 이 드레인 커런트의 식과 이 ID 셋과 서로 이 지점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 지점에서 연속, 즉 값이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수식을 전개를 하면은 그때의 드레인 전압 VD 셋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수식이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별다른 수학적 테크닉이 필요하거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VD 셋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 정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VD 셋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은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수식을 변경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식처럼 항이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스퀘어로우 모델에서의 VD 셋은 VGS-VT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식을 잘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 항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항이 추가적으로 생겼으니까 이 전체의 우변은 값이 증가를 할 테고요. 우변의 값이 증가하면은 지금 역수 관계니까 VD 셋은 감소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하게 되면은 VD 셋은 스퀘어로우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한 VD 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다시 한번 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식을 또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앞에 이 부분이 스퀘어로우 모델에서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 거기에 추가적인 항이 다음과 같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모에 어떤 항이 또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원래 스퀘어로우 모델이 예측했던 세츄레이션 커런트보다는 또 감소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벌크 차지 이펙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은 M이라는 피팅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여서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유도한 수식을 정성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는 롱 채널 모스펫에서의 VD, ID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숏 채널에서의 VD, ID 커브가 되겠고요. 이 커브와 그리고 앞에서 유도한 수식을 가지고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롱 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유도했던 스퀘어로우 모델이 잘 맞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미 예전에 유도해 보았듯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바로 게이트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게이트 전압이 1.5배, 2배, 2.5배 점점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할 때
게이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의 증가량은 제곱에 비례해서 즉 점점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스퀘어로 모델이 예측하는 게이트 전압에 따른 세츄레이션 커런트에 대한 경향성이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소자를 제작해 보아도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유도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한 새로운 모델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VGS-VT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츄레이션 드레인 커런트가 게이트 전압의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전압이 1.5배, 2배, 2.5배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 그 증가 폭이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이 롱 채널에서와 전혀 다른 특성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 다른 점은요, 지금 VD 셋이 되겠습니다. VD 셋은 우리가 롱 채널에서는 VGS-VT가 되겠고, 따라서 지금 VGS가 2V고 VT가 0.7V니까 대략 1.3V에서 세츄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유도해 보았듯이 숄 채널에서 즉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VD 셋은 VGS-VT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감소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스퀘어 로우 모델이 맞다면은 지금 VGS가 2V고 VT가 0.4V니까 대략 1.6V 근처에서 세츄레이션이 일어나야 하지만, 실제로 숄 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보다 더 작은 VD 셋을 가지면서 세츄레이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은 모스펫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퀘어 로우 모델을 통해서 이미 알아보았듯이 드레인 커런트는 게이트 랭스에 반비례해서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가 역수관계로서 증가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스펫의 스케일링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숄 채널 모스펫에서는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L 값이 감소하면서 이 앞쪽의 항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은 게이트 랭스를 스케일링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드레인 커런트의 증가를 이 앞의 항, 즉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이트 랭스를 스케일링 하면서 기대했던 드레인 커런트의 증가가 이만큼이었다면 실제로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증가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롱 채널 모스펫과 숄 채널 모스펫의 VD, ID 특성을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하여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커브를 가지고 있는데,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당연히 드레인 커런트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롱 채널인 경우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게 되겠습니다. 즉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VD 셋이 약간은 감소를 하겠지만 이 감소 폭도 그다지 크지 않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숄 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드레인 커런트보다는 훨씬 더 감소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즉 롱 채널에 비해서는 당연히 커런트가 증가되지만 우리가 스퀘어 로우 모델을 통해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드레인 커런트를 보여주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VD 셋도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값보다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때문에 더 감소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에 의한 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고요. 여기서 우리가 COX를 증가시키면 드레인 커런트를 증가시킬 수 있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COX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옥사이드의 두께를 감소시켜주면은 드레인 커런트를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 때문에 원하는 만큼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지 못한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옥사이드의 두께를 줄여주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옥사이드 두께를 줄여주는 것 역시 무조건 유효한 방법은 아닌데요.
옥사이드의 두께를 줄여주게 되면은 버티컬한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세지면서 우리가 앞에서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모빌리티가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수식에서 보았듯이 모빌리티가 감소하면서 E셋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E셋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VD셋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VD셋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항이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가 또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게이트 옥사이드를 줄이면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는 효과와 감소되는 효과가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옥사이드의 두께를 줄였을 때 이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는 효과가 이 감소되는 효과보다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옥사이드의 두께를 줄여서 우리가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으로부터 잃게 되는 이 드레인 커런트의 감소분을 상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모스펫은 지속적으로 게이트 랭스를 줄여옴으로써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진화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여러 번 보여드린 그래프가 되겠는데 게이트 랭스를 계속해서 스케일링 하면서 드레인 커런트를 점점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거쳐온 것이 어떻게 보면 모스펫의 발전 역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이트 랭스만 줄여서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 때문에 원하는 만큼, 즉 기대하는 만큼의 드레인 커런트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X축이 지금 마찬가지로 연도가 되어 있고요. Y축은 그때의 옥사이드의 두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EO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EOT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 역시도 지금 로그 스케일로 계속해서 감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스펫이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게이트 랭스만 줄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까지 같이 줄여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드레인 커런트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룬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학부 때 다루었던 핀치오프 현상 없이도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의 세츄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VDS가 VGS-VT가 되는 시점이 이제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시점이고 이것보다 VDS가 더 커지게 되면은 드레인 쪽에서 발생하는 디플리션 리전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채널이 끊기는 영역, 즉 핀치오프 영역이 확대가 되고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핀치오프 현상을 설명하고 나면 학생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채널이 끊겼는데 어떻게 드레인 커런트가 흐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그 이유는 디플리션 리전이 생겼으니까 사실 모바일 캐리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전류는 또 흐를 수 있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핀치오프 현상을 통해서 드레인 커런트의 세츄레이션을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부 때는 우리가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핀치오프 현상을 통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된다 까지만 이해를 했던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는 즉 물리적으로는 핀치오프 리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채널 쪽에서의 인버전 차지가 감소되는 것은 맞지만 핀치오프 모델처럼 완벽하게 디플리션 리전이 채널을 끊어버려서 Q 인버전이 0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Q 인버전이 적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일부분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왜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되느냐? 바로 전자의 속도가 일정하게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드레인 커런트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채널이 끊어진다라는 설명 없이도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의 세츄레이션을 벨로시티의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학부 때 우리가 배웠을 때는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은 디플리션 리전이 이렇게 채널을 끊어지게 만들어서 이 채널이 끊어진 영역에 대해서 즉 인버전 차지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인버전 차지가 없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나요? 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이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배웠기 때문에 이 현상을 통해서 드레인 커런트의 세츄레이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Q 인버전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감소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0이 되는 것은 아니게 되겠고요. 반대로 벨로시티, 즉 전자의 속도가 일렉트릭 필드가 세지면서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드레인 영역 근처에 대해서 쿼지 2D 모델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을 이해해보고 그에 따른 Q 인버전이나 일렉트릭 필드 같은 프로파일들을 한번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